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기로 하셨는데 못 나오셨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직원 중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예. 밀접 접촉자는 아닌데 어쨌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검사도 받으셔야 되고요. 받았습니다. 어제 벌써.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오늘 나오겠네, 결과가. 예, 오늘 아마 정오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백신 맞으셨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백신 접종 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최고위원회 열린 장소 뒷배경 보니까요. 네.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배터리가 사라지고 아, 예. 버스가 나타났네요. 보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이달 말부터 경선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경선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보니까 거기 다 태우고 정권 교체 이렇게 나오던데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저희 당의 후보군들이 예. 많게는 15분까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어도 충분한 자질을 갖춘 분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어떤 수적인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대형 버스니까 뭐 다 태워도 예. 문제는 없으시고 거기 버스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버스라는 거는 예. 출발하기 시각 정해 오면 무조건 그건 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다만 시간 위에 오면 아무리 미세가 높고 아무리 인기가 좋고 하더라도 못 타는 게 버스입니다. 예. 저희 그냥 출근길에서 다들 버스 타실 때 느끼겠지만은 네.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 따라 운행할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휴가는 예정대로 가시는 거죠? 예, 갑자기 격리가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네. 예정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휴가 가시기 전에 만나야 된다, 협상해야 된다. 이거 때문에 저쪽에서는 이거 최후 통첩으로 해석하는데 갑질이라고도 하고요. 그쪽하고 이 대표님이 갑을 거는 게는 아니죠. 아니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예. 그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이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 서울시장 선거 때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다소 이제 좀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 그쪽에서 던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에 따라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달 21일에 그러니까 7월 21일에 갑자기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힘이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지금 합당하자는 거는 우리고 오히려 국민의당이 지금 좀 지연 전술 펴는 거 아니냐. 예. 저희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저희는 협상의 내용을 조금씩 공개했고 저희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욕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협당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다음에는 또 그런 걸 또 불편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묻는 겁니다. 합당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지금요 누가 물어봐도 당연히 합당하고 싶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께서는 말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화된 질문 속에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제 누가 합당을 하고 싶어하고 누가 합당하고 싶지 않아 하는지. 이게 말씀하신 거는 이른바 예스 노로 대답해라 이 말씀하신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 예. 대표가 근데 유튜브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님 그 예스 노 발언 비꼬지 않았습니까? 말이 많으면 뭐라고 진짜 그 합당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한 뒤부터 합당 협상이 된 것처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2달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달째 하는 동안에 저희가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할 때마다 계속 그 답이 없어요 국민의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 저희가 처음부터 무슨 예스노로 답해라 했겠습니까? 2달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결정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당대표 되고 나가지고 원래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제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임명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냐 국민의당과 합당했을 때 그걸 배려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당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스 아니면 노로 맺고 끊을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저쪽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이 대표님 진정성에 의구심을 자꾸 나타내는데요. 최근에 그 안혜진 대변인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대표님 SNS로 이렇게 통지하는 거 매너 진정성 이거 좀 의심간다리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달째 사람들 질문에 답을 안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매너 왜 그렇게 강하게 물어보냐느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또 조용히 물어보잖아요. 그럼 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야말로 굉장히 시간 끌기이고 결국엔 저는 지금도 물어봅니다. 정중하게 제가 그러면 합당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저쪽에 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안 대표님과 동네에서 그 번개회동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 분위기 예. 좋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때도 저는 간단했어요. 합당을 예. 빠르게 진척시켰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부터 이야기했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저희는 그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뭔가 굉장히 비밀스럽게 본인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알고 계시지만은 예, 예. 안철수 대표 측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측에 접근했다는 것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고요. 지금 상황이 바뀐 다음에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에 입당한 다음에 그럼 선택지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고요. 지금 무슨 고민하고 계신지도 다 들려와요 저희한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대단한 지금 작전을 짜고 계시다고 저희가 합당하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스, 노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봤을 때 답을 못 하는 건지. 그 답을 혹시 다시 또 한번 동네에서요 번개회동 좀 이렇게 하자 해서 뭐 들으실 생각은 없어요? 저는 뭐 그런 회동 언제나 찬성하고요. 제가 예. 물구나무 서기 하는 사람도 만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만약에 만난다고 하면은. 물구나무 서기까지 하신다고? 아주 어떤 형식으로도 만나겠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항상 예.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그래서요 처음에는 그쪽에서 이제 휴가 일정을 문제 삼길래 그럼 휴가 취소하고라도 만나겠다는 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만나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출하고 있는데 결국 만나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만나자는 말에 답을 안 하고 못 하고 말꼬리 잡고 저한테 철부지 예송이라 그러고 뭐 전범이라 그러고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나저나 또 그 안철수 대표가 마이너스 통합이 아닌 플러스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 대표의 이 플러스 통합의 구체적인 정확한 그 내용이랄까요? 그 뭐라고 보십니까?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어떤 개념을 새로 만들면은 만든 사람이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통합은 이거고 예. 그게 아니면 못하겠다 이렇게 해주면은 플러스 통합이 뭔지 마이너스 통합이 뭔지 알겠는데 그냥 플러스가 되는 통합은 하고 지금은 마이너스가 되는 통합이나 아니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네.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버즈워드나 키워드 정치라고 하죠. 보면은 아무 키워드나 본인이 만들어서 조어를 하면은 그걸 세상이 이해해줘야 됩니까? 예전에 보면 서울시장 선거 때 박영선 후보가 무슨 뭐 AI 삼투압이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아니 본인이 그 용어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지 어떻게 그 단어 두 개 엮어놨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그걸 다 이해해야 됩니까? 그거 외에도 뭐 지금 계속 조어가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대표 측에서. 저는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그래서 아마 국민들도 플러스 통합이 뭐고 마이너스 통합이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든 좋으니까 통합할 거냐 안 할 거냐 합당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예. 그 계속해서요. 그 합당의 관건으로 뭐 당명 바꾸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플러스 통합에 국민의힘에다가 플러스 더 좀 집어넣어서 하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명 변경이랑 도대체 플러스 통합이랑 마이너스 통합이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 2등 하고 있는데 항상 네. 그러면은 아니 세상에 음식점 어디 가가지고 잘 되는 집에다 대놓고 너 간판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의아합니까? 그게. 네. 예를 들어 당명을 바꾼다는 거는 분위기를 일신하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저희 지금까지 선거 거치면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국민들이 각인시키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기껏 와서 지금 그걸 없애고 지금 당명을 새로 하자고 하는 거는 협상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님과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어봐요 보니까요. 메시지 창의도 그렇고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굳이 통합할 필요 있을까요? 안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저는요. 예. 저는 이 통합이 참 국민의당이 먼저 제안해놓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은 예. 저는 당대표로서 대선 승리를 최고의 목표로 하고요. 그 과정 중에는 결국엔 생각을 비슷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의 통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만 가지 이야기 다 들어가면서 이걸 추진하는 거지.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에서 선을 그어가지고 우리는 합당 안 한다 이래버리면은 저도 그렇게 매달릴 생각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사 이런 식이니까 저희가
안철수 대표와 정치 행보를 같이 하시던 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떠나면서 항상 지적하시는 말씀이 맺고 끊음이 없다는 것인데 네. 저는 이번에도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그 안 대표가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이준석 대표한테 1인 시위 같이 하자 이거는 명확한 메시지 아닙니까? 아니 그거 하면은 또 그걸 합당해 주냐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저희가 너무나도 안철수 대표의 지금까지 네. 정치하시면서 행보를 잘 알기 때문에 가면은 또 그거 가지고 또 어떤 말씀을 할지 모르겠고 합당의 전제 조건이 왜 1인 시위를 같이 하는 것이어야 되는지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합당을 먼저 하자고 한 쪽이 안철수 대표 측이라니까요. 그런데 먼저 선언해놓고는 합당을 하려면은 1인 시위에 와라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히는 1인 시위를 하면 합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합당하겠냐 예스 노냐 물었더니만은 너는 왜 1인 시위도 안 하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연성이 있는 거라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물구나미 소미하면 합당한다 그러면 한다니까요 제가. 네. 근데 네. 적당히 조건이 뭔지를 밝히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답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너는 왜 1인 시위 안 하니 이래버리면은 제가 왜 거기에 따라줘야 되나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와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님 지금 예.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네. 이런 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네. 준스톤 나왔다 이렇게 나왔네요. 팬들 네. 같은데요. 준스톤이 왜 준스톤입니까? 그게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석자가 돌석자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인지하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무슨 뭐 경상북도에 가면 무슨 싱크대 가게도 이름이 준스톤이고 이렇다고 해서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 아인슈타인도 뭐 한 돌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당내 대선 경선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저께 쪽방촌 그 봉사활동에요. 예. 상위권 우등생들이 다 빠졌습니다. 좀 언짢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뭐 당장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고 그때 봉사활동 때도 그렇고 예. 저한테 굉장히 정중하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일정 조정이 어렵게 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셨고요. 예. 다만 뭐 이건 다 하기 나름이라 보는데 어떤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익명 인터뷰로 아니 왜 오라가라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거는 다 그런 거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평가할 거로 보이고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당내 경선 일정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경선 준비위원회가 서병수 위원장의 영도 하에서 이제 다 따는 건데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오라가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저도 경선 때 보는 특이한 광경이긴 합니다만은 경선 캠프 측에서 당대표를 공격해서 얻는 게 뭐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예, 어제 송영길 당대표도 당대표를 공격해서 얻을 게 뭐가 있냐 거의 그런 취지의 또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한미연합훈련 연계 문제 관련해서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다른 주자들이요. 다른 경선 주자들이 좀 매우 불쾌해하는 것 같아 보니까요. 특히 갓 입당한 신참 네, 갓 입당한 당원 2명, 예,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 개무시란 말까지 나온데 보니까요. 예, 어제 안창수 전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예, 저는 사실 선거라는 건 트렌드라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고작 2달 전에 제가 전당대회에서 2명짜리 캠프로 제가 전당대회 승리해서 당대표가 된 거거든요. 예. 저희 일정 담당하는 저 도와주는 사람 하나, 그리고 제 메시지 공보 관련해서 언론 소통 담당하는 사람 하나, 요 2사람 빼고는 저는 캠프 인원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전당대회라는 당의 큰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증명됐는데, 지금 보면은 각 후보별로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에 주력하기보다는 뭐 사람들 불러 모으고 출석부 쓰고 이런 거에 주력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걸 보이는데, 네. 저는 코로나 선거에서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는지가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 가장 트렌디한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는 후보가 좀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지금 경선 나선 후보들 중에 그런 분은 안 보입니까 아직까지? 아직까지 뭐 경선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토론회나 연설회 등에서 결국에는 아주 주목을 받는 후보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럼 알겠습니다. 네. 자, 윤 전 총장 또 실언이 논란입니다. 이거는 후쿠시마 원전 뭐 붕괴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인터뷰 기사가 문장이 나왔다가 삭제가 됐는데 여당에선 당연히 뭐 맹공격 중이고요. 공격받을 만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당대표로서 뭐 경선 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코멘트하기 시작하면 불공정 논란이 일어날 수 예.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뭐 사실 뭐 제가 당연히 어떤 불합리한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 방어하는 거는 제가 당원에 대한 제 의무이죠. 예를 들어서 네네.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음주운전이 관련이 논란이 된 것도 사실 우리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예. 뭐 술꾼이다라고 공격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당연히 받아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누가 발언하고 그걸 제가 치워주는 건 제 역할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른 주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 어제 방송에 송영길 당대표, 민당 대표가 나와서 이제 한미연합 훈련 수정은 없을 것이다. 예. 준비가 다 끝났다. 원래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송 대표께서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에서 보여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최근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간첩단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보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우려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그런 무리수를 두려고 했다는 것이 좀 참 개탄스럽고 저희가 특히 뭐 이번에 간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021년입니다. 저희가 국가의 무기 도입 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간첩단이 꼈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지금 들어야 된다는 것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영수회담 또는 그 여야정 협의체 이거 예. 어제 송 대표께서는 8월 광복절 이후로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이게 예, 조정 저희도 중입니까? 그렇게 조율하고 있고요. 예, 예. 저희도 뭐 대통령께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신다고 하면 적극 참여할 생각이고 다만 의제 조율이 있어가지고 예. 저희는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 하에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예. 아니 전체적으로 조세 정책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잘못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의제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께서는 그 영수회담하고요. 여야정 이거 협의체 중에 어느 것 선호하십니까? 저는 형식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4대1 상황, 소위 말하는 그런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예. 원래 방송 나갈 때도 4대1 많이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전에 저희랑 박수현 수석이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영수회담 관련해서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네. 이 대표께서는 그 라디오로 그런 거 발표는 당황스럽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지금 라디오 인터뷰 하시니까요. 역으로 예. 좀 이렇게 제안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제가 불편했다기보다는요. 예. 아마 박수현 수석도 저랑 아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국민들한테 빨리 알리다 보니까 그게 라디오 통해서 나간 거지 제가 예. 악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네. 그런 걸 제가 지적하고 반박하고 할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당시에 예. 국회에서 이제 제가 브리핑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보기에 약간 당황스러웠다 갑자기 예. 그런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지금 한번 제안 한마디 하실 거 있으시죠?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 방역이나 이런 것들도 네.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장기화가 되고 있고 예. 그 상황에 소상공인들이나 진짜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주 방역 정책을 좀 더 과학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 이게 언제까지 확진자 수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국민들이 통제식 방역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다른 나라들은 이제 여러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확진자 수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 온 경제도 그렇고 다 벌벌 떨면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는 전문가들과의 진짜 상의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방역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